연인과 같은 관계였다는 말씀인가요? 경기도 외곽의 울창한 산자락에 위치한 늘편한 실버케어는 재계 3위 기업 한울그룹의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최고급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오전, 병원의 특실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윤미영은 창가에 앉아 계신 정태준 회장의 주름진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었습니다. 45의 미영은 10년간의 간병 생활로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언제나 따스했죠. 오늘은 약 안 먹어. 식탁에 가자. 미영 씨. 정 회장의 목소리는 세월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83세의 노인은 다리를 절면서도 고집스럽게 혼자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미영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정 회장이 어려워할 때만 살며시 도왔어요. 병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는 오늘의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이 직접 준비한 죽은 따끈하게 김을 내뿜고 있었어요. 제가 10년간 간병 일을 하면서도 회장님처럼 고집 센 분은 처음 봤습니다. 어제 안 드신 약도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미영은 정 회장의 숟가락질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벌써 10년째 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7년은 정태준 회장을 돌보는 일이었죠. 미영이 30대 중반에 들어온 이 병원에서 그녀는 가장 신뢰받는 간병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오래 살아도 좋을 것 없어. 우리 민우도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던데. 정 회장의 말에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정민호 부회장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5분 정도만 형식적으로 방문할 뿐이었어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죠. 미영은 정 회장이 식사를 마치자 그의 휠체어를 밀고 창가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은 이곳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 숲과 작은 연못이 있는 정원을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미영 씨, 저기 저 소나무. 내가 심은 건 아닌데 왠지 내 인생 같아. 미영은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 회장이 이렇게 말이 많은 날은 드물었거든요.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렇게 혼자 서 있잖아.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서 서 있는 거지. 나도 그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참 외롭더라고. 미영은 가만히 정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런 대화는 늘 일기장에 적어두었어요. 정 회장이 말하는 혼잣말이나 의미심장한 대화들은 모두 낡은 간병일지에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죠. 오후가 되자 병실에는 간호사가 들어와 정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잠시 휴식 시간을 얻어 병원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았어요. 그녀는 낡은 가죽 커버의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이 양반 아무리 재벌이라지만 참 외로운 양반이야. 나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잘해드리는 건데. 일기장을 덮으며 미영은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미영에게 간병인 일은 생활의 전부가 되었어요. 특히 일찍 공부를 포기하고 결혼했던 그녀에게 늦은 나이에 시작한 간호조무사 공부와 이 일은 삶의 새로운 의미였죠. 저녁이 되자 미영은 정 회장을 침대에 눕히고 약을 챙겼습니다. 약을 먹은 후 정 회장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어요. 미영 씨, 저기 내 수첩 좀 줘봐요. 미영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건넸습니다. 정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무언가를 적더니 다시 건네주었어요. 오늘도 괜히 적어.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미영은 수첩을 받아 흘끗 보았습니다. 내일은 변호사를 만나야겠다라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없을 때 필요한 거 있으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간호사들이 바로 올 거예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7시면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미영은 조용히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 당직인 서간호사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정 회장의 상태를 전달했어요. 아드님은 오늘도 안 오셨나 봐요? 서간호사의 말에 미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쁘시나 봐요. 대기업 부회장이면 신경 쓸 일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미영은 정 회장의 아들에 대해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간혹 정 회장이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그의 눈에 서린 쓸쓸함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정 회장의 외로움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작은 원룸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대학생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늦게 들어왔어. 학교는 어땠어? 아들은 서울의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미영은 매일 이렇게 연락을 취했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영은 오늘 정 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민호는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데. 미영은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 30분 그녀는 늘편한 실버케어로 출근해 정 회장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5월의 햇살이 유난히 강렬했던 금요일 오후 늘편한 실버케어의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미영이 정 회장의 혈압을 재는 동안 갑자기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가 있으세요? 정 회장은 말 대신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헐떡거리는 모습에 미영은 즉시 비상벨을 눌렀어요. 간호사님, 빨리요. 정 회장님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비상벨 소리에 달려온 간호사들과 당직 의사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순식간에 의료진으로 가득 찼고 미영은 한 걸음 물러나 벽에 등을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미영 씨,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원장님께 연락드렸고 아드님에게도 연락 중이에요. 수간호사 김민정의 목소리가 미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 회장이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반드시. 미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7년간 돌봐온 정 회장은 그저 환자가 아니었어요. 가족도 아니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있었죠. 응급실로 이동한 정 회장은 즉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오늘 아침 정 회장의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던 얼굴, 아침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던 것. 어떤 징후가 있었을까 미영은 스스로를 탓하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심장마비였지만 골든타임 내에 처치해서 심각한 손상은 피했어요.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태이니 중환자실에서 2, 3일 지켜봐야 합니다.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나 정민호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돌려 정민호 부회장이 수행원들과 함께 급하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는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부회장님, 미영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민호는 미영을 힐끗 보더니 곧바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아까 미영에게 한 설명을 반복했어요. 정민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미영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간병인, 윤미영 씨였죠?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세요. 미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혈압 측정 중에 갑자기 정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호흡곤란을 보였다는 것, 즉시 응급조치를 취했다는 것까지. 정민호는 미영의 설명을 듣는 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어요. 마치 미영이 무언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평소에도 아버지가 불편함을 호소하신 적 있었습니까? 네,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했고 최근에는 괜찮으셨는데. 정민호는 미영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불편해하셨다면 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죠? 중요한 분이신데. 미영은 억울함을 느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정 회장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최선을 다했지만.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누군가를 찾으세요. 정민호가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미영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정민호가 멈춰섰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위급한 상태예요. 가족이 아닌 분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 회장이 누구를 찾는다는 걸까? 설마 5분쯤 지났을까 중환자실에서 나온 정민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찾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태를 위해 잠시 면회를 허락했으니 들어가 보세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태준 회장은 각종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지만 눈은 또렷하게 미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영은 침대 옆에 선 채 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려 했지만 미영이 말렸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마스크 쓰고 계세요. 제가 들을 수 있어요. 정 회장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영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미영이 몸을 숙이자 정 회장은 힘겹게 속삭였어요. 유 원장, 금고에, 말순이. 마지막 단어에서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순이라니. 미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깨달았어요. 정 회장이 가끔 미영을 부를 때 말순이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내가 어릴 적 이웃에 살던 친구가 말순이었는데 너랑 참 닮았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회장님, 제가 미영이에요. 걱정 마세요. 곧 좋아지실 거예요. 정 회장은 힘겹게 미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과 애원이 가득했어요. 마치 무슨 말인가를 더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의사가 들어와 미영에게 나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미영은 정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놓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정민호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 회장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았고 왠지 정민호에게 그대로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게 다입니까? 아버지가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던데.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다예요. 회장님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의사와 상담하러 갔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정 회장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유 원장, 금고에 정 회장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감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다면 금고에 유 원장이 있다는 건가요? 미영은 정 회장의 병실에서 본 작은 금고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잠겨 있었고 정 회장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죠. 한 번도 그 안을 본 적은 없었어요. 미영 씨, 병원 원장의 목소리에 미영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회장님은 2, 3일간 중환자실에 계실 거예요. 당신도 충격받았을 텐데 좀 쉬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제가 여기 있어야. 부회장님의 지시예요. 아버지가 안정될 때까지 특별 간호팀이 붙을 거라고 하셨어요. 미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민호가 그녀를 회장 곁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길을 걸으며 그녀는 정 회장의 말을 계속 곱씹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미영은 간병일지를 펼쳐 정 회장이 최근에 했던 말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몇 주 전의 기록이 들어왔어요. 우리 민호는 마음이 너무 메말랐어.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었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야.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지.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마음뿐이야. 미영은 이 말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정 회장이 자신의 아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유 원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정 회장의 상태를 물어보니 안정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예요? 미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불안감에 그녀는 오늘 밤 잠을 설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태준 회장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는 옮겨졌지만 회장은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잠에서 깨는 정도였어요. 미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정민호의 지시로 병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미영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정 회장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오가며 그녀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모두가 미영의 진심 어린 걱정을 알고 있었죠. 미영 씨, 오늘도 오셨네요. 수간호사 김민정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비슷해요. 혈압은 안정됐지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잠시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김 간호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부회장님이 안에 계세요. 조금 있다 나가시면 슬쩍 들어가 보세요. 저는 못 본 척 할게요. 미영은 고마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정민호가 굳은 표정으로 병실을 나왔어요.
그는 미영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셨군요. 네, 회장님 걱정이 되어서요. 좀 어떠세요? 정민호는 차가운 시선으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사가 좋지 않다고 하네요.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미영은 그의 말투에 놀랐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인 듯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의지가 강하신 분이에요.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정민호는 비웃듯 미소 지었습니다. 윤미영 씨, 당신은 우리 아버지를 10년이나 모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당신을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해 당신이 아는 건 별로 없어 보이네요. 미영은 민호의 날 선 말투에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의 건강을 돌보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사적인 일에 개입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회장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유 원장에 대해서? 미영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민호가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녀를 시험하는 걸까요? 회장님께서는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제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민호는 미영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세요. 민호가 떠나자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간호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미영은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회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을 채우고 있었죠. 회장님. 미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정 회장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저 미영이에요. 어서 일어나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정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인연이 만든 특별한 존재였죠. 미영은 문득 정 회장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유 원장, 금고에. 그녀는 병실을 둘러보았어요. 정 회장의 개인 물품이 담긴 서랍장이 보였지만 금고는 원래 있던 병실에 있었죠. 지금은 다른 병실이라 금고도 없었습니다. 미영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정 회장의 안경, 수첩,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닫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검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죠. 미영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보진 않았어요. 그것은 정 회장의 사적인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미영은 망설이다가 그 종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어요. 김준호 변호사, 한울법무법인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녀는 명함을 다시 수첩 사이에 넣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은 깜짝 놀라 수첩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김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부회장님이 곧 돌아오실 거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정 회장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고 병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의 마지막 말과 수첩에서 발견한 변호사 명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정민호의 의심스러운 태도까지.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미영 씨.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회장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미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만 해도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대요. 심장이 멈췄고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장례는 어떻게? 하늘그룹 장례식장에서 치른대요. 부회장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세요. 미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시신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뒤였어요. 병원 로비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미영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윤미영 씨 맞으십니까? 40 중반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정태준 회장님의 유언 집행인이에요. 미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수첩에서 본 그 명함의 주인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에게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미영 씨도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간병인인데요. 왜 제가 가야 하죠? 김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사흘 후 하늘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꼭 와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장례식에 참석한 미영은 구석에서 조용히 예를 표했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영정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정민호와 하늘그룹의 임원들이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미영은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느껴졌어요. 사흘 후 미영은 하늘그룹 본사를 찾았습니다. 웅장한 빌딩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김 변호사가 직접 초대했고 무엇보다 정 회장의 마지막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민호와 몇몇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영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이분이 왜 여기 있는 거죠? 정민호가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유언장을 낭독하기 전에 모든 관계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민호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미영을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미영은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태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제가 공증인으로 참여한 법적 유언장입니다. 회장님은 이 유언장을 개인금고에 보관하셨고 유고시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문서의 봉인을 풀고 낭독을 시작했어요. 나 정태준은 맑은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일군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어야 한다. 미영은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읽어내려갔어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두 합쳐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정민호에게 50억 원을 상속한다. 회의실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둘째, 하늘재단과 하늘교육재단에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기부한다. 정민호는 점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셋째, 나의 간병인 윤미영에게 120억 원을 상속한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미영에게 쏠렸어요. 미영 자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정민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뭘 했다고 아버지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은 아들보다 더 많이 줍니까?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정 회장님의 분명한 의사입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작된 거예요. 저 간병인이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요. 정민호의 고함 소리에 미영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김 변호사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정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 아들 민호는 이미 회사 지분과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재산은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 준 사람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 정민호는 격분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리를 떴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녀에게 그런 거액을 남겼을까? 그것도 자신의 아들보다 많은 금액을. 거리를 걸으며 미영은 정 회장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유언장, 금고에, 말순이.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은 평생 아버지 곁에 없었잖아.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정민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간병인일 뿐이었죠. 이튿날 아침 미영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뜨는 뉴스 알림에 그녀는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울그룹 정태준 회장, 간병인에게 120억 상속. 회장님 마음 훔쳤나 의혹. 미영은 얼어붙은 손으로 뉴스를 열었습니다. 기사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의문의 상속녀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기사는 정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수상한 유언장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회장 옆에서 7년간 근무한 간병인. 아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미영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뉴스 사이트들도 확인해 보았어요. 모든 곳에서 유사한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윤미영 씨, 뉴스 보셨나요? 네, 방금 봤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론 보도가 예상보다 빨리 나갔네요. 정민호 부회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시간 후 미영은 도심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민호 부회장이 유언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유언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영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장님의 진짜 뜻이잖아요. 변호사님이 공증하셨다면서요? 김 변호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정민호 측은 회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과 미영 씨의 관계가 단순한 간병인과 환자 사이가 아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그저 간병인이었을 뿐이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SNS에서는 이미 미영 씨를 재벌회장 마음 훔친 간병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해왔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온 나라의 지탄을 받는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선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미영 씨의 변호를 맡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저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미영 씨에게 전해달라고 맡기신 편지입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어요. 미영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곧 닥칠 폭풍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은 욕심이 많아. 내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20년 전을 기억하느냐? 내가 간호조무사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내가 후원자였다는 사실을. 그때 내 사연을 들었을 때 나는 내 의지에 감동했다.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넌 내게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다. 내가 가장 어두운 시간을 보낼 때 내 따뜻함이 나를 살게 했다. 내 가족들이 형식적인 방문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때 너는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주었지.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너에게 상처가 될까봐 비밀로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구나. 김준호에게 모든 증거를 맡겨두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태준. 미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그녀가 25살 때 이혼 후 어린 아들을 키우며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던 시절. 그때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죠. 미영은 그 후원자가 누군지 몰랐었습니다. 단지 감사하다는 편지만 학교를 통해 전달했을 뿐이었어요. 그 후원자가 정태준 회장이었다니. 회장님이 저를 그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여러 장학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 하나가 JT 재단이었죠. 미영 씨의 사연을 보고 직접 선택하셨다고 해요. 미영은 충격에 말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취직했을 때도 정 회장은 그녀를 알아봤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다시 만난 걸까요? 그런데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죠? 회장님의 성격을 아시잖아요. 자신이 한 선행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정민호 부회장과의 관계도 있었죠. 미영은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 사람들이 더 오해하지 않을까요? 마치 제가 회장님의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 원장이 왜 그렇게 작성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해요. 김 변호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증거들입니다. 회장님은 매우 치밀하신 분이셨어요. 미영이 묻기도 전에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정태준 회장의 수첩 사진이었어요. 페이지마다 꼼꼼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개인 일기장입니다. 여기에 미영 씨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한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말순이는 사람 냄새가 난다. 내가 마지막까지 믿을 사람이다. 그녀를 통해 잊고 있던 인간다움을 다시 배운다. 민호는 날 찾지 않지만 말순이는 매일 내 곁을 지킨다.
미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 회장이 그녀를 말순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어린 시절 친구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녀에게 인간적인 정을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언론에서 회장님 마음 훔친 간병인으로 낙인 찍혔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싸워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김 변호사와 헤어진 후 미영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피해망상일까요?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미영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했지만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윤미영 씨, 정태준 회장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120억을 상속받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요? 정민호 부회장의 유언장 무효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재빨리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취재진들이 보였어요. 그녀는 커튼을 내리고 TV를 켰습니다. 모든 채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패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재벌 회장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분명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회장의 판단력이 온전했는지 조사해 봐야 해요. 다른 패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노인의 외로움을 이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병인은 환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요. 미영은 TV를 끄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뒤엉켜 있었어요. 회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미영은 정 회장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의 글씨체는 약간 떨리지만 또렷했어요. 그녀는 이 편지를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늘 편한 실버케어의 원장이었어요. 윤미영 씨, 정말 미안하지만 당분간 병원에 나오지 않았으면 해요. 현재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서. 미영은 이해했습니다. 병원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싫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일자리마저 잃게 된 셈이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원장님도 곤란하시겠죠. 전화를 끄는 미영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정 회장이 남긴 유산은 그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진심과 함께 엄청난 싸움의 무게까지 물려받은 셈이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 회장이 그녀를 믿었듯이 그녀도 진실을 믿기로 했습니다. 싸워볼 가치가 있었어요.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은 하늘그룹 회장 유언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미영은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난 한 달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집 앞에는 항상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인터넷에서는 그녀에 대한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까지 학교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법정에 들어서자 정민호와 그의 변호인단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호는 미영을 보자 차갑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의 옆에는
늘편한 실버케어의 원장 박성민도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놀랐어요. 원장이 왜 여기에? 재판이 시작되고 정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고령의 정태준 회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병인의 영향력 아래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변호사는 대형화면에 차트를 띄웠습니다. 정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의료 기록이었어요. 회장님은 생애 마지막 1년간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유언장이 작성된 작년 10월에는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의 정신 상태가 그렇게 나빴다고? 그녀가 매일 지켜본 회장은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는데 법정에 제출된 의료 기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미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호 측 변호사가 계속 발언했습니다. 더불어 윤미영 씨는 회장님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늘편한 실버케어의 박성민 원장님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박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태준 회장님과 윤미영 간병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환자와 간병인 관계보다 더 깊었습니다. 미영 씨는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의 접근을 제한했고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회장님은 특별히 미영 씨를 찾으셨고 그녀의 말에 크게 의존하셨어요. 미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결코 다른 의료진의 접근을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협력했죠. 또한 박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유 원장과 미영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요. 미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 원장은 그녀에게 늘 친절했고 그녀의 일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리다니요. 재판장이 김 변호사에게 반박 기회를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민호 측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정태준 회장님의 인지 기능에 관한 의료 기록은 조작되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서류들을 제출했어요. 이것은 독립적인 의료 전문가들이 정 회장님을 진찰한 기록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회장님의 인지 기능은 나이에 비해 매우 양호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는 공증인과 변호사, 의사가 모두 참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윤미영 씨와 정 회장님의 관계는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 회장님은 미영 씨가 간호조무사 공부를 할 때 익명의 후원자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인연에 기반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정 회장의 편지와 JT재단의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를 언급했어요.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께서는 자신의 결정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중요한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유언장 작성 과정이 담긴 영상입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판장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다음 심리 일정을 잡았습니다. 영상 증거는 다음 재판에서 검토될 예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미영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미영 씨, 정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었나요? 의료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변호사는 미영을 기자들로부터 지키며 재빨리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영은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박 원장님이 그런 거짓말을. 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정민호 부회장의 압력이 있었을 겁니다. 하늘그룹의 힘은 막강하니까요. 김 변호사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상이요? 정말 있는 건가요? 네, 회장님은 매우 치밀하셨어요. 유언장 작성 과정을 모두 녹화했고 제게 맡기셨습니다. 거기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날 저녁 미영은 집으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오늘의 재판을 다루고 있었어요. 한 채널에서는 특별 인터뷰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취재 24에서는 늘편한 실버케어의 박성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미영은 화들짝 놀라 볼륨을 높였습니다. 화면에는 박 원장이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 정 회장과 윤미영 씨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 원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는 꽤 특별했습니다. 정 회장님이 미영 씨를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환자와 간병인 관계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때로는 가족 같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이상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정 회장님은 미영 씨가 없으면 식사도 거부하셨고, 약도 드시지 않았어요. 완전히 의존적이었죠. 그리고 미영 씨가 오면 표정이 확 밝아지셨어요. 마치, 진행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마치 연인과 같은 관계였다는 말씀인가요? 박 원장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지만 그의 애매한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TV를 끄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을 떨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왜곡할 수 있지? 박 원장은 그녀의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왜 그녀를 배신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윤미영 씨?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차은주라고 합니다. 늘편한 실버케어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미영은 놀랐습니다. 차은주는 병원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간호사였어요.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함정일까요? 하지만 은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들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은주는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영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하신 거죠?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정 회장님의 의료 기록도 조작된 거예요. 미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의료 기록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예요. 한 달 전 정민호 부회장이 병원에 와서 박 원장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눴어요. 그 후 원장님이 저에게 정 회장님의 의료 기록 일부를 업데이트하라고 지시했죠.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AB를 꺼냈습니다. 여기 원본 의료 기록이 있어요. 정 회장님은 끝까지 인지 기능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언론에 한 말도 모두 거짓이에요. 회장님과 언니의 관계는 항상 존중과 신뢰의 바탕을 둔 전문적인 관계였어요. 모든 간호사들이 알고 있죠.
미영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양심이 괴로워서요. 그리고 정 회장님이 생전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요. 미영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증거가 정말 중요할 거예요. 두 사람은 김준호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새로운 증거에 고무되었어요. 이것으로 의료기록 조작 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은주 씨, 증인으로 나서 주실 수 있을까요? 은주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실을 위해 증언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미영의 휴대폰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주가 갑자기 병원에서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USB에 담긴 파일들이 모두 손상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미영이 김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해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은주 씨의 증언만 남았네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심각한 부상으로 당분간 증언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민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미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민호의 권력과 영향력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그녀에게는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더구나 이제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마저 위험에 처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저 때문에 은주 씨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영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정민호의 승리입니다. 회장님이 미영 씨를 믿었던 것처럼 저도 미영 씨를 믿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영상 증거가 있어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김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제 아들까지 위험해질까봐. 그날 밤 미영은 아들과 길고 어렵게 통화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엄마, 포기하지 마. 나는 엄마가 옳다는 걸 알아. 그리고 정 회장님도 분명 엄마를 믿었을 거야. 아들의 말에 미영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기로 했습니다. 정태준 회장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8월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미영은 조그만 카페에서 김준호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법정 공방 이후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취재진들의 집요한 추적,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 길거리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미영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카페에 도착한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미영은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이제 좀 익숙해졌달까요? 김 변호사는 자리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은주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리고 의료기록원본은 아직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정민호 부회장은 너무 강력해요. 그는 모든 증인들을 침묵시키고 증거도 없애버렸어요. 사실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합의하는 거예요.
정민호 부회장이 유산의 일부만 미영 씨에게 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방식이죠. 미영은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돈을 위해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정 회장님의 뜻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70대 중반의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장비서님? 김 변호사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미영 씨죠? 저는 장인표라고 합니다. 정태준 회장님의 30년 지기 비서였습니다. 장인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론에서 당신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이 혹시 아드님이 유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CCTV도 남기셨어요. 이건 그 파일이에요. 장인표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민호 부회장이 회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병실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뒤지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민호 부회장은 유언장을 훔치거나 변경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장인표는 작은 노트북을 꺼내 동영상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정태준 회장이 미영과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정 회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씨,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쌓아온 이 모든 부와 권력, 그것이 결국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 정태준은 맑은 정신으로 내 재산의 일부를 윤미영 씨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진심으로 돌봐주었어요. 미영 씨, 내 마지막은 너만 기억해줘도 충분하다. 영상이 끝나자 미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인표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이미 많은 걸 줬다. 마음이 비어있는 아들에게 더 준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와 재산. 하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미영이만이 진심으로 내 곁을 지켜주었다. 장비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증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끝까지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미영이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을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회장님께는 가장 큰 칭찬이었죠. 미영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기로 했어요. 정 회장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당당하게 이 싸움을 이어나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장비서님, 변호사님,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정 회장님이 저를 믿었듯이 저도 진실을, 그리고 정 회장님의 뜻을 믿을래요. 카페를 나서는 길 미영은 오랜만에 하늘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정 회장이 저 위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끝까지 싸울게요. 9월의 첫 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례적인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울그룹 유언장 소송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어요. 미영은 김준호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전과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정민호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고령의 정태준 회장님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간병인의 영향력 아래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변호사는 정 회장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의료 기록과 필적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윤미영 씨는 회장님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늘편한 실버케어의 박성민 원장님이 증언하실 것입니다. 박 원장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정태준 회장님과 윤미영 간병인의 관계는 일반적인 환자와 간병인 관계보다 더 깊었습니다. 미영 씨는 다른 간호사나 의료진의 접근을 제한했고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미영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이어서 간호사 김현수가 증언했습니다. 윤미영 씨가 회장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길 원했고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미영 씨가 회장님에게 유언장으로 보이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김준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라는 것들은 모두 조작되었습니다. 그는 정태준 회장의 육성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상에서 정 회장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태준은 맑은 정신으로 내 재산의 일부를 윤미영 씨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진심으로 돌봐주었어요. 민호에게는 이미 충분히 주었습니다. 미영 씨, 내 마지막은 너만 기억해줘도 충분하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 영상은 정 회장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기신 증거입니다. 유언장 작성일에 촬영되었으며 조작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장인표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부터 유언장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특히 윤미영 씨에 대한 부분은 매우 명확했어요. 회장님은 미영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정태준 회장님의 병실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정민호가 늦은 밤 아버지의 병실에 몰래 들어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열쇠를 여러 개 시도하다가 하나가 맞자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정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영상은 정 회장님께서 유언장 작성 직후 비밀리에 설치한 CCTV에 포착된 것입니다. 정민호 부회장이 아버지의 금고 열쇠를 불법적으로 복사해 유언장을 바꾸려 했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태준 회장의 유언장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회장님의 육성 영상과 CCTV 증거는 유언장의 진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민호 부회장이 제출한 증거들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더불어 정민호 부회장의 금고 침입과 증거 조작 시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미영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미영 씨, 승소 소감이 어떠신가요? 미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정태준 회장님의 마지막 뜻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은인이셨어요. 제가 받게 될 유산은 회장님의 진심이고 저는 그 뜻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카페에 모인 미영, 김 변호사, 장인표는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언장 효력이 확정되었으니 곧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돈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정 회장님의 진심이 인정받았다는 거죠. 이 돈으로 노인 간병인들을 위한 교육센터와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을 세우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군요. 장인표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라면 분명 기뻐하셨을 거예요. 2년 후 경기도 양평의 한 언덕 위에 현대적인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한울실버인재센터라는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넓은 정원에는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센터 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47살에 한울실버인재센터의 이사장이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입학식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첫 입학생들은 몇 명이죠? 50명입니다. 모두 저소득층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로 재단의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정태준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 120억 원 중 60억 원을 투자해 이 센터를 설립했고 간병인 교육과 노인 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정태준 회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한울실버인재센터 명예 설립자고 정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준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래간만이네요. 네, 미영 씨. 잘 지내셨어요?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민호 부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증거 조작과 무고죄로요.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민호와의 법적 다툼은 2년 넘게 계속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죠. 미영 씨는 어떠세요? 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찾고 있어요. 특히 무료 간병 서비스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미영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간병일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정 회장과의 일상, 그가 했던 말들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인표가 들어왔습니다. 미영 씨, 오늘 정민호 씨 판결 소식 들으셨죠? 네, 방금 김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더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렇겠죠.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나요? 한울그룹에서는 완전히 물러났어요. 지금은 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미영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민호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 안타까워했죠.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겠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2시 한울실버인재센터의 대강당에서는 첫 번째 간병인 교육과정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50명의 교육생들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울실버인재센터의 첫 번째 교육생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제 노인 간병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미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간병인이란 단순히 환자의 신체를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마음까지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외로움을 함께하지요. 미영은 벽에 걸린 정태준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센터의 명예 설립자이신 정태준 회장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마음뿐이야.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일해왔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미영은 몇몇 교육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미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던 그 시절, 그리고 정태준 회장이 익명의 후원자로 그녀를 도왔던 일.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과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 은혜를 갚는 거랍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미영은 홀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미영은 간병일지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센터에서 첫 번째 교육생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열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회장님처럼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예요. 지난 2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몫을 다할게요. 미영은 일기장을 덮고 정태준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묵념을 하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노을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생들을 가르치고 더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에요. 그렇게 미영은 정태준 회장의 마지막 유산을 진정으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중요한 사람다움이라는 정신적 유산을.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